살아남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충분히 앞서서 살아남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아이들 요거 지금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냥 관찰일지 교육이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선생님들이 관찰 기록을 좀 더 정확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발하면서 요걸 좀 더 활용하고 관찰일지를 좀 더 서포트 해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일주일 혹은 뭐 열흘에 한 번, 한 달에는 한 3번 이상 무료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30분 동안 지금까지 뭘 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아마 저기 단톡방에 있는 거기 공지사항의 목록표에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왜 관찰일지 적어야 되지? 요거부터 우리가 접근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신체 영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었어요. 신체 영역. 그 다음에는 신체 영역의 유아반을 좀 더 알아봤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지. 그 다음 오늘은 원래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한 달 사용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총평은 이렇게 적는 게 맞나요? 라고 문의가 좀 와요. 그래서 이 부분 요때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중간에 총평은 어떻게 적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게요. 다음에는 그럼 뭐가 될까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되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아이들 요 사이트를 개발한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자, 선생님들이 관찰일지를 사용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요.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트만 개발했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되게 편해요. 선생님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보다 어떻게 더 활용할지, 어떤 식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지, 어떤 부분을 더 정확히 봐야 할지 요거를 제가 꾸준히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공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료니까. 그리고 녹화본도 있으니까 혹시 내 친구가 이 부분 되게 힘들어하는데 링크 보내셔도 돼요.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무료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길게는 아니고 30분은 괜찮죠. 그죠? 근데 전 1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30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관찰 일지가 되게 힘든데 요걸 한 번의 강의로는 선생님들이 완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꾸준히 듣고 세분화해서 듣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의 가장 스트레스 저번에 처음에 우리가 관찰일지 왜 적어요 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평가제에서 관찰일지 적으라고 안 하면 안 적을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고 아무래도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꾸준히 얘기했지만 관찰하기 위해서는 요 제도 틀에도 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제 지표를 평가제가 아니면 잘 볼 일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요 제도를 네, 제가 전체적으로 음소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제 지표를 한번 평가제가 아니더라도 꼼꼼히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처음에 평가제에서 관찰일지를 소리 이거 어떻게 끄지, 선생님? 측정하는 지표는 딱 요 두 가지예요. 제가 음소거를 했는데도 계속 음소거가 나오네요. 그죠? 누르신 거 없죠? 네, 모두 음소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5-2 영역이고요. 첫 번째,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요 빨간색 있죠? 개별 영유아.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서류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개별 영유아예요. 한 개의 서류에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한 명의 개별 서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함. 어떤 반응?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해서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얼마 만에? 월 1회 이상. 또 주기적으로. 저 주기적이란 건 뭐죠? 일정한 간격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3월 28일을 적었으면 4월 5일에
두 번째 달에 월 1회 다음 달에 적는 게 주기적이란 뜻은 아니죠. 최소 3월 28일에 적었으면 3월 20일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해서 영유아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평가제 3차 표준보육 과정이 생기면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보육일지 하단에 아이들 평가를 하나하나 적으신 분 많이 계시죠. 그때는 저희가 관찰 변화 정도 연위에 적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3차 시범 사업 아니면 통합지표 시범 사업 나올 때부터 발달 변화를 연위에 적으라고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왜 적어야 되지? 어떻게 적어야 되지? 했을 때 제가 다음 표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발달 변화를 잘 드러나게 적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하단에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에 대해 표준보육 과정을 토대로 평가를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내가 느껴지고 누가 봐도 이 아이는 3월과 6월의 행동이 많이 틀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표준보육 과정을 잘 아울러서 이대로 연 2회 평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기관은 6개 영역을 월 1회 적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그냥 일상생활 놀이, 일상생활 놀이 이렇게 한 달씩 적는 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맞다라고는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일화 기록을 적으세요. 어디에는 뭐 하루 뭐 동영상 기법을 적으세요. 아예 인터뷰 기법을 적으세요. 체크리스트를 하세요. 어디에도 방법은 있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방법을 하지만 기준은 어떻게? 월 1회 이상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이 들어가고 또 연 2회 적는 총평에는 표준보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선생님분들보다 조금 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표준보육 과정을 토대로 우리가 연위에 분석을 하려면 최소 한 개의 영역이 2번은 보여져야 선생님의 발달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한 개의 영역을 하나만 기록하면 그 한 개의 영역이 지금 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제대로 된 분석 과정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 3개월 안에 6개의 영역을 다 관찰하세요. 또 저희 저번에 강의했을 때 어떤 선생님은 저희는요 한 달에 6개 영역을 다 관찰해야 돼요 하는 기관도 있어요. 자, 그거는 선생님 업무를 과다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찰해서 어떤 발달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용이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어요. 원장님, 여기는 월 1회 해야 되는데 왜 원장님은 월 6개, 6개 영역을 다 하라고 하죠 하면 그건 원장님의 운영 방침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원의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하는 거고 최소 제가 봐서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최소 3개월에는 다각도의 영역이 관찰이 되어야 돼요. 그럼 다음 달 3개월에 또 6개 영역이 관찰이 되면 최소 한 영역에 2가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해서 어떤 발달 변화가 있었는지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제가 항상 강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요. 또 관찰일지는 우리가 왜 적어야 되죠? 했을 때 평가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작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관찰일지 제도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언급이 계속 될 텐데 우리가 평가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사니까 아이들을 관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관찰할 때 알고 관찰하세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이의 발달을 제대로 알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관찰해야지 목표를 가지고 관찰하세요? 아니면 오늘 관찰일지 적는 날이야. 그래서 뭐라도 하나 적어야 되겠어. 하고 관찰하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찰하세요? 그것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찰을 했을 때 이게 이 아이 연령에 맞나? 이게 우리 반 이 아이 수준에 맞는 건가? 이게 몇 세 수준이지?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나는 뭘 지원해 줘야 되지? 요거까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시나요? 자, 관찰을 하는 이유는 평가제 때문이 아니라
교사니까, 어린이집 교사니까 당연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하면서 기록을 남기죠. 어떻게? 아이들이 잘 성장해요, 잘 자라요, 친구 관계가 좋아요가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우리 반 아이 중에 이 아이는 뭘 잘하는지, 부족해서 내가 뭘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그러려고 우린 관찰 일지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항상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데 정말 이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찰 일지는 평가제가 아니라 교사니까 맞아. 나 아이를 보려면 이 아이가 어떤 발달 수준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이 아이 체크했는데 진짜 이게 잘 성장하게 잘 적었나? 요것도 한번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총평 적기 전에 우선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 저희 단톡방 위에 링크도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 우리 아이들 일지라고 치시기만 하면 이제 뜰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치면 안 나와요. 병원이 꽤 많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 일지를 치시면 나오고요. 여기 뭐 클릭하면 링크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제가 공지사항 하는데, 자, 회원 가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게요. 여기 이름 커서가 안 돼요 하는데 여기는 여기 자세히 적어놨어요. 휴대폰 번호는 본인 인증 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라고. 요거 인증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될 거예요. 이메일로 가입이 되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결제하기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제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개별 가입이에요. 기관 승인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도구를 개발한 거지 기관에서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결제를 대신해 주거나 그런 정도지 선생님이 개별 가입입니다. 자, 월 뿌띠 회원, 월 벤티 회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 뭐냐면 10명 미만 9명까지죠. 그리고 이거는 10명 이상 최대 30명까지인데 그러면 선생님들 감이 좀 오세요. 요 이미지만 봐도 여기는 영아반 선생님이구나. 여기는 유아반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아반은 최대 농어촌이면 9명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유아반은 최대 20명, 좀 더 많게 도 되기도 하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게 뿌띠에서 벤티로 넘어가면 초기화가 돼요. 선생님이 이때까지 기록했던 것들이 다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반 아이가 9명이지만 나중에 15명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쓰다가 나중에 이걸로 가야지 하시면 초기화가 되니까 최소 우리 반의 맥시멈 인원을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나는 월 한 달 써보고 괜찮으면 연간으로 끊어야 되겠다. 지금 1년 동안 되게 50%좀 할인해서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해야 돼서. 그러면 이 단계, 같은 단계에서 연간 단위로 넘어오는 거는 초기화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요 단계 좀 색깔이 들리고 인원 등록이 틀린 걸 왔다 갔다 하면 초기화가 되지만 연간 결제는 초기화가 되지 않아요. 요거 꼭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관찰 노트 작성. 핸드폰으로도 다 돼요. 다만 처음에는 선생님이 원생 관리를 등록하셔야 돼요. 원생 관리. 그런데 이건 저는 지금 11명을 등록했죠. 그런데 선생님들 한 명도 없어서 여기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원생을 먼저 등록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최대한 컴퓨터에서 해주길 바래요. 선생님 에러가 2명이 나셨는데 지금 에러가 나신 2명이 어떤 케이스냐면 한 명은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왔다 갔다 등록하다가 조금 에러가 나고 어떤 한 분은 이 아이의 생년월일을 31일인데 91일로 잘못 기억해서 그래서 에러가 나신 2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에러가 나서 나는 11명을 등록했는데 한 명도 여기 안 보여. 한 명 이름만 살짝 보이네 하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니까 1대1 문의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원생 관리는 요 쭉 내려가면 원생 등록을 하시면 돼요. 원생 등록, 어린이집 이름 작성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아마 등록 아무 때나 작성하시면 되고 아이 이름 작성하고 반 이름도 작성하시면 돼요. 땡땡반 하셔도 되고 다 여기서 또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요. 저희 반 아이 주소를 다 기입해야 될까요? 대충 하셔도 돼요. 자, 요건 이 아이 한 명 한 명 개인의 본인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원화 등록을 하면 요게 원화 등록 카드로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히 등록을 하라는 거지. 이건 선생님이 원생 등록해서 이 아이의 관찰일지를 적는 그냥 인명 한 명의 인원뿐이에요. 어떠한 자료도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을 모르면 그냥 김아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1, 2, 3, 4.
그런데 다 기록을 하셔야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는요 한부모 가정이라 아빠가 없는데 그냥 대충 김아빠 하셔도 돼요. 그렇게 다 등록하고 전화번호 모르면 대충 등록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원생 등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전화 많이 오는 게 두 번째. 관찰일지 아이를 다 등록했는데 일지 어떻게 적어야 되죠? 하면 제가 강의했던 샘플을 보고 저는 이게 없던데 하면 저는 지금 아이 일지를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일지를 작성하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은 항상 관찰일지 등록을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가 최소 3명에서 많게는 20명이 되겠죠. 그럼 그 아이를 한 달치 쓰면 여기 몇 개 있을까요? 30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한 달, 두 달 쓰면. 그럼 그 아이를 여기는 검색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3, 4월 다 빠진 거 없나? 검색하는 용도이고, 아이를 등록하는 거 여기 관찰일지는 여기 관찰일지 등록을 항상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 이름, 김우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고 검색을 누르면요. 원화 등록된 게 다 연동이 돼요. 무슨 반, 뭐 개월수 다 이렇게 연동이 돼요. 자, 지금부터 관찰 일지를 체크를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영아반이에요. 영아반. 개월수가 어리죠. 영아반을 등록해서 영아반인데 기본생활 영역,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하고 마지막 선생님의 관찰 기록 총평까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요걸 꼼꼼히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24개월이면 아무래도 3살, 4살 됐겠죠. 만 2세가 됐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작성할 때 이 아이는 만 2세니까 2세 수준 해야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세요. 이 아이는 2세인데 뭐야 우리 아이는 0.1세 수준밖에 안 돼. 그냥 기분 좋게 씻지. 혼자서 하려고도 시도를 안 하네? 요거까지 캐치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 수준을 나눠놓은 이유는 선생님들은 초임 선생님도 많고 경력자 선생님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 이게 몇 세 수준이지?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수준이 맞나?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준을 나눠놨는데 이게 2세니까 2세 수준을 클릭하세요는 절대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 어떻게? 지금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쉬는데 우리 반 아이는 2세 수준인데 아직 혼자서 못하네? 하려고도 안 하네? 선생님의 도움만 반드시 필요하네? 했을 경우에는 0.1세 수준이겠죠. 그죠? 0.1세 수준으로 체크하시고 다만 선생님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다음 수준으로 지원해줘야죠. 0세니까 나중에 만 3세 돼서 유아반 되면 잘 씻을 거야는 절대 없어요. 아시죠? 선생님들도. 지금은 내가 하나하나 씻어주고 제대로 안 돼서 다 해주지만 마무리를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하려면 내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러려면 이렇게 한번 씻어봐. 선생님이 손 뗄 테니까 네가 위에 한번 이빨을 닦아볼래? 이런 기회는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생님이 지원해줘야 할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정확한 진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 지원을 선생님이 보셔야 돼요. 자, 관찰일지 적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우리 반 아이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아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냥 양치 나중에 크면 하면 되지 이거 싫어하나 보다가 아니라 0.1세 수준 애들이 이때 손 씻게 하고 이따게 막 마냥 기분 좋은 게 0.1세 수준이구나. 근데 우리 반 아이는 2세 수준인데 그러려면 마무리만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2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네. 그 다음 단계 해주고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지원해 줘야 되겠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미지, 가능한 이미지, 뭐 이빨 닦는 이미지, 요 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다 체크하시면 돼요. 2세라도 이거는 0.1세지만 이거는 2세 수준 되는 것 같아. 수면 습관은 아무래도 아직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6개 영역을 한 번에 다 하세요. 아시겠죠? 저 이거 선생님들 한 달에 1개 영역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찰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적극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쉬운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도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내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했던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
최소 이 아이를 관찰하려면 내가 3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한 개 영역밖에 못해. 그래서 최소 월 1회라고 했지만 월 1회 이상 6개 영역을 다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죠. 누가 봐서는. 그죠? 6개 영역을 한 달 안에 다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첫 번째는 다 체크를 하세요. 저는 제가 만들고 요걸 기획했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한 7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아, 이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이 진단이 맞나? 왜 내가 원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의 수준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게 계속 하니까 다음 단계 수준도 알고 좀 지원도 알고 좀 공부도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정확히, 자, 마지막에는 6개 영역을 하셨다 하면 처음에는 여기 총평을 작성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총평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총평에는요. 날짜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4월 7일이에요. 7일. 장소 적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체 영역을 했기 때문에 장소 적지 않아도 되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을 뭘 적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래서 총평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작성한 혹시 이거 계속 들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3월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 봐 3월 달에 처음 작성한 요 자료가 있으면 요 수정 클릭은 요 안에 내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22년도인데 21년도로 했네. 요걸 바꿔야 되겠다. 수정. 총평을 좀 바꿔볼까? 수정. 자, 복사는 이 2021년 3월의 자료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달로 바꾸시면 돼요. 다음 달은 3월. 첫 번째 베이스를 아주 꼼꼼하게 했으니까 4월 달은 월만 바꾸시고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이 변화가 있을까요? 한 달 만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내가 이 부분은 씻을 때 지원을 해줬더니 이번 달에는 요 수준이 좀 올라왔어. 라는 것들이 영역마다 하나, 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걸만 변화 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 저번에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이번 달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 왜? 선생님의 지원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되도록 하고 똑같은 영역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이걸 왜 하느냐? 우리는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요. 어떤 발달 변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했을 경우 이 통계에 들어가면 자, 구강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뭐 1년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7월까지 작성을 했거든요. 자, 하면 이 아이의 발달 변화가 지금 선생님 반 이름 다 연동이 되고요. 요렇게 보여지기도 됩니다. 1월부터 3, 4, 5월. 제가 1월은 아까 체크를 하다 말아서 그런데 3월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된 거. 자, 요런 발달 변화를 수치하에 냈기 때문에 아, 기본생활 영역은 요때 상승세를 이루다가 요때는 왜 이렇지? 하면 선생님이 4월 달이나 7월 달에 작성한 발달일지를 보시면 되죠. 아, 제대로 된 2세 수준이라 이렇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관찰 기록 총평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나와요. 날짜 다 적었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발달 변화가 일어나는 총평이니까 혹시 아, 나 이거 3월 거 바꾸고 싶어. 그럼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앞으로 당겨서 3월 거 쭉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이 총평을 좀 아울러서 다 적고 싶다. 그럼 이 날짜도 다 없애고 그럼 좀 아울러서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하나를 적을래.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작성했던 게 발달 변화가 다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그림도 사진 자료도 그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죠. 3월부터 7월 했으면 이렇게 4개월만 했으면 4개월 거, 1년 거 했으면 1년 게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발달 변화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 이때는 그림 그리기가 이렇게 됐는데 갈수록 손님이 강해지고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림이 되는구나. 혹은 옛날에는 3월에는 이 친구랑 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 혹은 다른 친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요걸 우리는 사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하시면 요걸 포트폴리오 활용하셔도 되고 지금 5월에 부모 상담 있으면 요거 프린트해서 보여주셔야죠. 어머니 제가 3, 4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관찰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런 상승 효과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거 자료로 충분히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지금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 다시 총평으로 들어가서 총평 배우려고 왔잖아요. 자, 지금부터 총평 얘기를 한 10분 동안 할 텐데요. 총평이 그런데 선생님 왜 어려우시죠?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제가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고 세 개를 한번 추려봤어요. 어떻게? 뭘 적어야 할지 몰라요. 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혹은 왜 적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3개 외에 총평이 어려운 이유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채팅 좀 남겨주세요.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이 문의 주실 때 이런 어감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외적으로 아니요, 전 그거 말고 다른 이유로 하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총평을 왜 적는지 모르는 선생님도 있어요. 모든 문서에는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작성을 했겠죠, 분명. 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총평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시나요? 자, 모든 문서의 완성은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일지에도 그렇죠. 일지에도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마무리는 총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1평. 그게 모든 문서의 완성이에요. 그걸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온전한 나의 고유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서에는 총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일지의 총평은요. 자, 관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관찰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나는 오늘 관찰일지를 할 거야. 얘를 지켜봐야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관찰해야 되지? 오늘은 혹시 수기로 작성한다면 오늘은 신체 영역 중에서 이 부분을 관찰해야지 라는 관찰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아시죠? 이제는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 아시더라고요. 아이가 오늘은 기분 나쁘게 울었다가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어서 무슨 소리로 울었다. 아주 객관적으로 잘 적으시더라고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관찰 후의 활동이 총평인데 이 관찰 후의 활동은 뭐냐면 이런 활동, 내가 기록하고 목적을 가지고 관찰했는데 요거에 나타난 아이의 동기는 뭐지?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이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지? 내가 이런 지원을 해줬더니 이런 변화가 나타나네? 혹은 이런 지원을 해줬는데도 한 달 동안 했는데도 변화가 없네? 그런 것들을 총평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자, 관찰 후의 활동은 행동의 동기, 아이를 볼 때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럼 이 이유가 일어난 게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래서 그런가? 혹은 내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일지에 해석을 적으셔도 돼요. 오늘은 아이가 무슨 이유로 기분이 나빴구나. 그래서 크게 울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엉엉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했는데 이게 진짜 기분이 나빴는지 기분이 안 나빴는지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 해석을 정확하게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총평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과 아니면 그 행동에 대한 가치.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지. 자, 그러면 이걸 풀어서 요 관찰 후의 활동을 풀어서 보면 왜 이런 관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수기를 작성한다 해도 내가 오늘 작성한 이유 중에 왜 이 안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행동의 해석을 좀 적으시고 혹은 좀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도 적으셔도 돼요. 말을 할 때 아마 저희가 체크리스트 한 그 지표에는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이 아이 정확한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는 적을 수 없거든요. 왜? 그건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 틀리니까. 어떤 말을 아라고 했는지 이 아이는 코끼리를 보고 라고 오늘 내뱉었다 하는 경우는 다 사례가 너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적을 수가 없지만 요건 총평에 적으면 되죠. 오늘 의사소통 영역에서 라고 발음했는데 그걸 코끼리라고 가르치면서 말을 하였다. 이런 에피소드. 그리고 이 관찰한 내용을 조금 해석. 선생님이 지금 오늘 이번 달에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해석도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지원을 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았네. 아니면 내가 다음 지원에 맞아서 손을 씻기 위해서 좀 기다려줬더니 일주일 만에 손을 스스로 씻는 결과가 나왔네. 요런 것들을 총평에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 떼온 것 중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 한번 볼게요. 간식 및 식사 시간에 일정한 자리가 아닌 원하는 자리에서 먹는다. 우선 나는 체크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냥 어리니까 영일세 수준밖에 안 돼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이 아이는 일정한 자리가 아닌 원하는 자리에서 먹을까요? 자기 자리는 여긴데 친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놀잇감이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아이마다 상황이 다 틀려요. 그죠? 그런 해석을 적으셔도 되고요. 또 여기 예를 들었네요. 수면이 여기 불규칙적이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이집 일과에 따라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이건 이 아이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총평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겠죠. 우리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 아이 이름. 땡땡이는 낮잠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다. 1시간 낮잠을 자기도 하고 30분을 잠들기도 한다. 여기 불규칙적이라고 했으니까 30분을 자기도 한다. 낮잠을 자지 않아도 누워서 조금 쉬게 하거나 지원을 해줬죠. 선생님이 동화책을 같이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왜? 불규칙적일 때 선생님 도움을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에피소드를 적으셔도 돼요. 총평에는. 내가 좀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토대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알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두 번째. 배변 의사 여기 있네요. 배변 의사를 가끔 표현하지만 교사의 도움으로 배변 관리를 한다. 요걸 체크했어요. 그러면 총평에는 요걸 다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선생님이 이번 달에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하나하나 다 적어 절대 아니에요. 기본생활 적으시던지 마음대로 적으셔도 되는데 이번 달에 난 요거는 꼭 이 아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다 하는 것만 적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배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가끔 표현하는데 이 아이는 응, 응 하기도 하고 선생님 손을 갖다 대기도 하고 아이들마다 표현 의사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록하시거나 혹은 선생님 도움을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1시간마다 가거나 이 아이가 10시가 되면 응가가 누구 싶어서 갔거나 이런 실제 사건을 자세히 총평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매달 총평은 반드시 그 달에 기록을 해야 하고요. 자세히 기록하고 왜 이런 관찰 결과가 나왔는지 또 교사는 어떤 지원을 했는지 특히 이번 달에 특히 눈에 띄는 발달 변화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말을 하다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눈에 띄는 선생님이 오늘 들어도 얘가 오늘 이런 단어를 했다고 한번 몇 번 시켜볼 거 아니에요. 그 발달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총평에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니까 선생님들의 총평을 한번 저 웹팀에 들어가서 좀 총평만 쫙 추려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쓴 선생님들이 있어서 좀 예시를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건 잘 쓴 거예요. 잘 쓴 거. 잘 쓴 거. 한번 볼게요. 같이. 총평에 작성하신 거예요. 또래나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기는 하나 관심 표현을 상대방의 놀잇감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여 같이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같이 놀자 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나 뭔가 자신이 잘못했을 것 같을 때는 선생님 말을 듣기보다는 구석으로 숨어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음. 그죠? 요건 구체적인 사례를 적었죠. 아이가 또래에 관심을 보이는데 아이가 다른 친구가 또래에 관심을 보이면 장난감을 뺏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표현할 때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때는 좀 부끄러운지 뭐 구석으로 피하려고 한다.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선생님이 요게 따른 혹은 이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을 때 또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아마 이 선생님은 요 항목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거나 어떠한 행동을 한다. 요 체크리스트를 좀 더 이 아이 상황에 맞게 더 추가하고 싶어서 총평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사가 말하는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하기를 시도하며 책 읽기에 관심을 보이고 교사에게 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신체를 조절하여 뛰었다가 서기가 가능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놀잇감을 스스로 가방에 정리할 수 있으며 하원 시간에 자신의 가방에서 가지고 온 놀잇감을 꺼내 들고 하원한다. 영아의 컨디션에 따라 휴식 시간이나 낮잠 시간이 다르며 중간에 깨서 교사를 확인하고 잠을 잔다. 이 선생님은 너무 잘 적은 거예요. 영역을 다 적었어요.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이 좋은 거예요. 자, 영아의 컨디션에 따라 휴식 시간이나 낮잠 시간이 다르죠. 아까 다르다고 했죠. 낮잠 시간이 다르했을 때 중간에 깨서 교사를 확인하고 잠을 잔다. 이 아이의 특성인 거예요. 중간에 깨서 교사를 확인하고 또 그때서야 잠을 자는데 일정한 시간이 나눴더니 이제는 중간에 깨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잠을 잔다. 할 수도 있죠. 요 사례를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협의 후 부모님하고 상담 내역이 있으면 요걸 작성하셔도 좋아요. 오늘 부모님하고 이러이러한 협의를 해서 배변 훈련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왔다. 아직 스스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팬티에 쉬를 하긴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감. 이거는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라 총평이니까 즐겁게 간다.
뭐 기분 나쁘게 간다, 가기 싫어한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쉬를 하고 팬티와 바지를 입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손을 씻어야 하는 순서를 3번 이야기해 주었더니 쉬를 하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순서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음. 요건 선생님이 어떠한 지원을 했더니 아이가 그대로 따라 했다. 혹은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장실, 배변 습관 형성이 되었다.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공통적이진 절대 않아요. 요건 이 아이 고유한 관찰의 해석이고 평가거든요. 요 위주로 작성하시면 돼요. 혹시 좀 이해가 오실까요? 근데 이건 잘된 케이스예요. 요걸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 관찰 일지 중에 요거는 좀 수정하고 싶다 하는 부분을 좀 갖고 왔어요. 자, 3월 17일 적었는데 기본 생활 영역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는 기본 생활 영역을 다 체크했어요. 체크했기 때문에 이 영역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 아마 이 선생님은 월 1회 기본 생활 영역만 체크하고 요걸 총평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만약에 나는 6개 영역을 다 체크했다면 총평에는 굳이 기본 생활 영역이라고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는 기본 생활 영역을 체크했기 때문에 점심시간, 뭐 배변 활동 훈련 시간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6개 영역을 다 했다면 자,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으나 반찬은 먹지 않고 밥 위주로 식사함. 이거 좋죠. 그죠? 이 아이의 사례가 들어갔으니까. 배변 의사를 교사에게 표현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아 변기에서 배변을 하기도 함.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낮잠 시간을 좋아하면 자신의 이불을 찾아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교사의 도움 없이 잠이 듦. 스스로 잘하는 거는 대부분 적지 마세요. 평가에. 왜냐하면 우린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적지 말고 그 체크리스트 중에 반찬은 먹지 않고 밥을 위주로 식사 이런 사항은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발달 변화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 낮잠 시간을 좋아하고 편하게 누워서 잠을 취한다. 요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는 하지만 특정 교구에 집착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해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 요걸 총평엔 더 디테일하게 적으세요. 왜? 특정 교구를 적으셔야죠. 특정 교구 어떤 거? 선생님이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총평 체크리스트를 한꺼번에 다 읽어볼 텐데 이때 얘가 뭘 좋아했지? 기억하실까요? 과연? 부모님 상담할 때 이때까지의 총평 리스트가 다 발달 변화 체크리스트에 다 누적되어서 총평이 다 있는데 그때 특정 교구 괄호에서 어떤 교구라고 해야죠. 그죠? 그 자세한 사항을 적으시면 되고요. 또 역할놀이를 좋아하고 특히나 모방놀이를 좋아하여 교사나 친구를 보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함. 이렇게 두리뭉실 말고 역할놀이 어떤 것, 그 중에 어떤 역할. 그래서 모방놀이는 누가 하는 것. 왜? 이걸 작성해야 다음에는 역할놀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선생님이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제가 뭘 디테일하게 적으라는 거야? 왜 저렇게 적으라는 거야? 혹시 이해되세요? 두리뭉실 적으면 선생님이 이 아이 발달 변화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역할놀이 좋아하는데 어떤 역할놀이? 그리고 모방놀이 중에서도 모방놀이 어떤 모방놀이?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에 친해졌던지 아니면 이 아이 언어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그거를 자세히 적으면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선생님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놀이를 좋아하고 특히나 모방놀이를 하면 선생님 다음 달에 또 역할놀이를 좋아하고 모방놀이 말고 교사의 모방놀이를 좋아하면 발달 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좀 사례를 들어서 드리고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총평에는요. 관찰 후에 활동, 특히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낮잠이 불규칙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 뭐 아이가 아침잠을 늦게 잤거나 그런 행동 등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추측해서 적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좀 해석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요런 내용을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요 부분이 총평에 대부분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안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적어야 되고 또 영역별로 그건 아니에요. 꼭 이번 달에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록하고 싶은 것 요걸 작성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총평
이런 게 궁금하시죠? 그러면 저희 1:1 문의란이 있어요. 거기에 "저 죄송한데 이렇게 관찰일지 총평 적는 거 맞나요?" 하고 문의를 남겨주세요. "3월 달 총평 한 번만 검토해 주시겠어요?" 하면 제가 웹팀에서 선생님 이름 검색해서 들어가면 총평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아 선생님 이 부분 이렇게 적지 말고 요렇게 적는 건 어떨까요?" 얼마든지 제가 컨설팅 해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저한테 문의 남겨서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총평 이해되시나요? 생각보단 어렵진 않은데 이게 아주 많은 우리는 평가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찰일지의 총평에는 이달에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것, 꼭 이 아이를 위해서 기록하고 싶은 것, 이런 지원을 해 줬더니 이 애가 조금 변화가 나타났던 것, 혹은 발달 변화가 두각을 해서 나타났던 발달 변화, 요런 것들 위주로 꼭 작성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인제 다음 달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시간이 지금 5시 했으니까 한 6시 해 볼까요? 언제 하지? 주말에 할까? 하여튼 무료 강의는 또 계속 진행이 될 건데 다음에는 인제 의사소통 관찰하고 지원하는 거. 의사소통은 영어하고 유아는 그 안에 조목조목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한 좀 짧게 한 30분 정도 그냥 휘리릭 한번 들어본다 하지만 듣길 잘했다. 막 이런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톡방에 한번 남겨 주시고요. 끝까지 완전 선생님 네 제가 끝까지 저하고 계속 끝까지 완전 선생님 마지막에 선물 드릴게요. 아마 한 5월, 6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 톡방에 맨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 알람 꺼 두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녹화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항상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공지사항에 업로드 혹은 저희 요 사이트의 공지사항에도 항상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야 되겠다. 내 친구가 총평 진짜 적는 거 힘들어하는데 요거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피곤한 목요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